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뜯어보면은요,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건축 회사에서는 통으로 하잖아요. 턴키로. 그리고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해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다 해도 5억 9천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근생 건물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일단 위치는요, 이수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이수역 먹자 상권입니다. 메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수역은 4호선 7호선 환승역세권이죠. 메인 먹자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라인. 이 코너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가 65평이고요. 연면적 200평. 매매 금액은 11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억 1,200입니다. 대지가 이게 65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00평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평당 한 1억 1,2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감정가도 한 1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수준의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코너에 메인에 있는 건물이 감정가 수준의 거래가 되었다면 매입하신 분은 상당히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는 사실 감정가 수준의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 샀습니다. 좋은 입지에. 근데 이 건물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텐데, 바로 연면적이죠. 연면적. 그러니까 대지는 100평인데 연면적은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이면 딱 2배 정도 수준이면 사실 이거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땅 가격은 높은데 연면적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서 임대 평당가를 넣어봤습니다. 매매 금액은 112억이고 취득세 이런 거 했을 때 118억.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125억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을 때 임대료를 맞춘다고 했을 때 1층에 평당 20만 원, 2층에 13만 원, 3, 4층에 10만 원, 지하 한 7만 원 정도 임대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125억에 수익률이 2.48%밖에 안 나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그래서 이 건물은 수익률은 좀 많이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엑시트를 할 수 없는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인데, 또 여기가 단독 개발이 안 돼요. 단독 개발이 안 되면 결국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지가 좋고 땅이 넓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낮으면, 수익률이 낮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연면적이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집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호황기 때는. 근데 지금은 집가 상승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수익률이 받쳐주어야 집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나와야 되는데 이자도 안 나오는 건물을 매입할 수가 없죠. 금리는 고금리고. 그래서 좋은 입지에 샀지만, 감정가로 샀지만 결국 엑시트가 어렵다.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이런 건물입니다. 요즘 리모델링비 7억이 더 들어갑니다. LBMI 1억인데요. 지금 이게 연면적이 200평이에요. 연면적이 200평인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300평짜리도 2억 원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 넣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사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외부 마감, 샤시, 뭐 내부 페인트, 조명 등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외부 마감도 이 정도 규모면 한 8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샤시도 한 1,500, 내부 페인트 마감 한 1,000만 원, 조명, 전기 한 2천만 원, 화장실이 10개면은 약 한 4천만 원, 계단 난간 500만 원, 옥상 방수 500만 원, 또 계단, 바닥, 타일로 했을 때 4층 정도 규모면 8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자, 공용 공간과 외부 마감했을 때 이 정도면은 지금 얼마죠? 1억에 2억, 지금 한 약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공사했을 때. 이제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어차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페인트하고 조명하고 바닥하고. 그러면 한 가구당 한 2천만 원이면은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인테리어 했을 때. 그럼 8가구면 8천이에요. 또 여기서 뭐 더 추가될 게 있을까요? 간판 500만 원, 철거 2천만 원 잡게. 철거 비용이 많이 폐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1억 6천이겠구나. 1억 6천. 네, 설계비 4천만 원. 건축사는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이제 뭐 4천만 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4천만 원도 넣어볼게요. 4천만 원 넣어보고 철거비
네, 4천만 원 넣고요. 또 뭐 있죠? 네, 허가비, 관리비, 설계비 포함 1억 정도 된다고요? 그래, 1억 넣을게요. 근데 건축사 허가비, 설계비 1억은 좀 많긴 하네요.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 다 해도 지금 5억 9천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추가될까요? 엘리베이터 1억, 건축사 1억, 외부 마감 8천, 네, 샤시 1,500, 내부 페인트, 조명, 전기. 내부 페인트는 계단 복도예요. 화장실 하나당 400만 원씩 10개 4천만 원. 계단 난간, 옥상 방수, 바닥, 간판, 철거 4천. 내부 인테리어 8가구 1억 6천인데 이것도 사실 많이 넣은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5억 9천인데 여기에 뭐 예비비, 뭐 보험비 7억이면 충분해요. 7억도 그냥 보수적으로 넣은 거지 충분합니다. 아, 저기 있겠네. 비계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가고. 그래도 6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뜯어보면은요, 그렇게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리모델링 회사, 건축 회사에서는 이게 통으로 하잖아요. 턴키로. 그래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사 지연되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해서 금액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접 공사를 할 줄 알면은요, 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아까는 이제 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어요. 역시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은 더 비싸게,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대지가 55평인데 연면적이 117평이고 110억에 매각이 되었고 평당 2억에 팔렸습니다. 아까 건물 평당 1억 1천에 거래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평당 2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투자자께서 조금만 주변의 시세를 파악을 하면 매입할 수 없는 평당가거든요. 평당 2억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물을 밸류업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 건물이 이제 예전에 그 태평 백화점 있죠? 그 땅입니다. 이게 2천억에 나왔는데 매각이 안 됐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되려니까 이거를 2억 주고 매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지를, 이 태평 백화점 부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뭐 개발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아마 거래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뒷땅에, 왜냐하면 뒤로 이 건물이 넘어가려면 이 건물이 반드시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 먹자 상권에서 뒤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2억을 주더라도 이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태평 백화점 이 땅이 거의 한 300평 가까이 돼요. 상당히 크고 상업지역이고 이수역 초역세권에 있고 여기거든요. 여기 이 부지 예전에 태평 백화점 이 건물 있던 부지인데 아마 태평 백화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건물 매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6월달 동작구 매각 사례 살펴보았습니다.